이번 주 증시는 악재가 약화된 가운데 경제지표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또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증시의 2차 급락 가능성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 국면이 지속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주식을 그냥 그대로 사들이는 우리 한국 개미들의 움직임들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강달러와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한국 개미,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이 과연 괜찮은 투자인가?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마땅한 해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거래 증가가 어떠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공매도의 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드디어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일. 근데 이게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운, 네, 그런 6월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은요, 보통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시작인데 한 주의 시작이에요. 뭐 이런 모양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것이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 반영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뭐 일단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는 약화가 되고 기대감은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지표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미 이 변수가 한 차례 지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악재는 조금 약화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만 딱 놓고 보게 되면은요. 증시가 뭐 약간의 부담감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자. 네, 이런 식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악재가 있긴 있어요. 뭔가 좀 불안하긴 불안해. 그렇지만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또는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약간의 투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농부가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요. 밭에 앉아 씨를 뿌려.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돼요? 씨를 돈 주고 사와야 되죠. 그리고 밭을 엎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동력이 들어가고요. 씨를 뿌리고 나서 또 계속 이거를 가꿔줘야 되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지출이고 부담감이거든요. 이거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장마가 오면 어떡하지? 뭐 등등등.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밭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별 걱정을 다 할 수도 있겠죠. 병충에 대한 걱정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수확할 때 나타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서 계속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도 지금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악재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면, 그 너머에는 분명히 좋아진 경제지표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재를 만나게 되면, 상승장에서 호재를 만나게 되면 매수세가 엄청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닦아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들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세계 각국의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맞서가지고 약 7,500억 유로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프랑스와 독일 이런 주요 국들의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EU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뭐 프랑스, 뭐 영국은 이제 빠졌으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알았어요라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그 의견들, 즉 그 힘이 있는 국가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경기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죠. 또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요. 매우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투자해볼 만한 장 아닌가. 네, 시장에 무언가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것은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부분들을 둘러싸고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별일 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당장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뭐 검토하겠다. 이런 절차를 뭐 가겠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 즉 엄포를 놓긴 했습니다만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악재가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거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할만한데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악재에 대한 국면은 많이 사그라지고 호재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경기 지표 하나를 더 들어가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는요, 고용 지표하고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 이쪽인데, 뭐,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오늘 발표되는 그런 5월의 제조업 PMI 지표인데, 지금 뭐 이 부분은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시장은 일단 200만 명 이하 177만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재개가 일어난 시점에서 고용의 개선, 그 다음에 경기의 개선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시장에 작용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서 얘기해드렸던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제 41에서 44로 또는 42에서 44로 이렇게 많이 좀 올랐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이 기준선입니다. 50이 기준선인데 50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위축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 뭐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긴 한데 뭐 1에서 2로 올라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1에서 44로 올라갔다. 이것은 나쁜 국면이긴 하지만 서서히 그 나쁨 정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한 방에 나빴던 것이 좋아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요. 홍콩과 관련된 이런 악재들은 조금 사그라들었다. 조금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일단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뭐 하나로 이제 대동단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코스피가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하는 것은 소외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이번 장세에서 이제 소외주라는 부분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소외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냐면 소비, 여행,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들이 소외주인데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 소외주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부터 실적이 좋아질 건데 너무 가격 싼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밑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올라오지 못했었던 하지만 앞으로 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한다. 지금 매수 의견이잖아요. 사야 한다는 의견. 그 다음에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어. 경기부양책 좋았어. 악재는 축소됐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차적인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그거예요. 시장에 또 다른 그런 경기 부담감이 나타나서 만약에 더블딥 형태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야, 걱정할 거 없어. 이제는 증시가 올라가게 될 거야.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하방으로의 어떤 부분들은 별로 없고 경직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통한 상승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적인 하락, 즉 주가가 하락할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락이라는 표현들을 쓰긴 했는데 급락은 더더욱 나오지 않겠죠. 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빠진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번 주 변동성은 있어요.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덮을 만큼의 좋은 재료들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달러가 힘을 받아서 지금 강달러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 한국 개미들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인데, 뭐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이든 어느 나라 주식이든 간에 이제 해외 직구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들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강달러라는 이야기예요. 강달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요 상황을 좀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외국인으로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외국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이후에 그것을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까 조금 더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보통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에라이 안 되겠다. 여기다가 베팅할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요? 미국에다가 직접 베팅을 해보자. 미국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데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의 그 주식 보유가 14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안전자산 쪽의 순매수 기조, 달러도 안전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집중적인 그런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언택트 테마 또는 이제 어떤 주식들의 테마 이런 것들은 뭐 어디 가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집단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쪽으로 몇 개가 쏠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사실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죠. 네.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 개인들의 어떤 이런 달러 쪽에 매매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일단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감의 고조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안감이 어디서 기인이 되느냐면 바로 홍콩 보안법, 중국과 미국의 갈등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강달러가 나타나요. 강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미국 주식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해외 직구 쪽으로 많이들 움직였는데 이 악재라는 부분들이 약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귀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 이상 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좋게 예상이 됨에 따라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도 같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안전자산, 강달러,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 보시면 아마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외 쪽 직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환율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또 환율에 대한 차익 실현까지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좀 똑똑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옛날에는 그냥 잘 모르고 자꾸 세력이나 외국인한테 당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리드해 나가잖아요. 시장을 직접 리드해 나가기도 하고 또 지금 안전산으로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이 단기성 자금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오랫동안 보유하는 주식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면 챙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 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차익을 챙기고 싶은 상태에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환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해외 쪽에 투자하게 되면서 국내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어쨌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외 주식을 뭘 사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사고자 하고 마음을 딱 먹게 되면 뭐가 될까요? 대형주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우리가 뭐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주식 상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계속 팽팽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그 2018년도였죠. 아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는 어떤 방침,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가 살아난다거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도 월등하게 높았죠. 즉 최고로 강한, 최고로 센 그런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이 뭐까지 해줘요? 이자까지 많이 주더라. 네, 그러면 다 글로 몰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포인트들이 일단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해외 주식 쪽으로의 투자자들이 몰리는 방향을 그냥 에휴 저런 사람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준비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미중 갈등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됐고 또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은 시장의 불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직구 쪽 미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거는 알고 계시죠? 이번 8월 달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아마 공매도가 시작이 되겠죠? 공매도라는 것은요,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내가 주식이 없지만 이 주식이 하락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가끔씩 보면 이제 증권사에 연락이 오잖아요. 무슨 주식 갖고 계시죠? 누가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시겠습니까? 이자는 얼마 쳐서 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접해보셨고 또 경험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았어? 공매도가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이 주식을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주식을 일단 팔았는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주가가 일단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주가가 내려가는 것까지도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위에서 공매도를 때리면서 차익 실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매도가 2배가 되겠죠. 공매도 물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가 나오게 되죠. 그럼 주가가 쭉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일단 그동안에 나온 수익으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다시 공매도 환매가 들어가는데 환매는 매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다 힘을 더 실어줘요. 아주 적점에서 더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를 이용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약간 해치성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투기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일 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자. 주가가 더 내리면 안 된다. 왜냐면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면 일단 주가가 하방으로 베팅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가가 내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일단 나타난 건데 뭐 말은 그냥 해치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 길이 일단 막히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른 부분인 거죠. 선물 거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선물 쪽으로 일단 넘어가게 됐는데 선물 투자를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식 선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 선물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서 그 해지를 같이 걸어주는 거죠. 즉 삼성전자를 내가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기다가 위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 쪽에서 본 부분들이 손해를 보지만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 될 테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네, 선물 쪽에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물을 이용한 그런 개별 주식 선물을 이용한 그런 해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선물 계좌를 틀기 위해서는 조금 피곤하죠. 선물 계좌를 틀려면은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예탁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를 일단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것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개별 주식 쪽으로 와가지고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포인트들은요, 이게 투자만 잘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많이 실리거든요. 한 10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선물을 하나 거래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원래 본주를 한 10주 거래한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도 많이 쓰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별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무르기에는 딱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공매도가 금지된 시점부터 이제 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니까 이번 6월 8월 달까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될 겁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일단은 주식을 팔기 위한 그런 매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쳐다볼 만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선물거래 쪽으로 해서 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8월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면,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담감은 또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서 해지 수단이 없었던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 선물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마무리 해드렸는데요. 증시는 2차적인 급락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더 강하고 악재가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담감 크지 않다는 말씀 드렸고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환해지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꼭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다시 또 위축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냥 요것만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이 강달러라는 부분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은 강달러 현상에서는 2018년도에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 쪽이라서 너무 올라온 상황이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 선물에 대한 거래를 늘렸다는 이야기인데, 해지 수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해지 수단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하방 쪽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요가 창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렇게 주식에 대한 어떤 선물 거래를 늘렸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뭔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네, 이런 공매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공매도가 아니라 선물 거래 쪽이라면, 당장 현물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이 시장보다 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네. 규제라는 것, 법이라는 것,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완벽하게 100% 무조건 믿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쳐다보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6월의 시작, 월요일의 시작, 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2개씩 붙은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